이게 말이 되나? 저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는데 마음만 먹으면요 5명, 6명하고도 충분히 동시에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그 불륜이 쉽게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불륜은 장소를 가리는 게 아니다. 하려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제가 1000건이 넘게 이혼 상간 소송을 하다 보면은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92만 뷰가 나왔던 영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충격적인 불륜 장소 탑3 이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3곳을 제가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해보셨던 사건 중에서 그 불륜 커플이 생기기 가장 쉬운 장소는 어디인가요? 가장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사실 온라인 채팅방입니다.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각종 소개팅 어플 등이 있죠. 물론 순수한 목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초부터 이성을 만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채팅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막상 이제 다른 이성과 익명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불륜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륜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경각심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륜이 맞습니다. 꼭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래야지만 불륜이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서 보는 이제 불륜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인터넷 상에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만 해도 이것도 불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채팅에서 일어나는 불륜의 이제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한쪽만 불륜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불륜이 두 사람이 같이 저지르는 건데 어떻게 한쪽만 불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 자기가 기혼자인데 기혼자가 아니고 싱글이다, 돌싱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유부남이 나 싱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싱글 여성과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익명성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오프라인처럼 명확하게 알 수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싱글 여성들이 이제 만났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걸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유부남을 상대로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불륜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1대 다수의 불륜이 많다는 겁니다. 한 명이 5명, 6명, 7명 충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가 않다 보니까 대여섯 명 만약에 이렇게 만나요. 연락처 따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얘 만나고 다음에는 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상간남 소송 피고를 변호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좀 이제 젊은 남자분인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제 유부녀를 만난 사건이거든요. 불륜을 인정을 하고 정상 참작 받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재판에 나갔어요. 그런데 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고 측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까지 해서 지금 총 상간남이 5명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원고의 아내분께서 저희 의뢰인을 포함해서 총 5명을 이제 만난 거고요. 그러니까 들킨 것만 5명인 거고, 그러니까 원고분이 이 5명한테 각각 하나씩 소송을 해서 총 5개의 상간남 소송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 때는 충격적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이제 피고를 변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여러 명이 있고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은 피고 한 명의 책임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장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제 이러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명이 여러 명을 만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불륜 커플이 생기기 쉬운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요? 역시 이제 동호회, 대표적으로 이제 골프, 와인, 산악회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취미를 공유를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인 게 동호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순수하게 취미를 공유하려고 오죠. 근데 하지만 이 중에 이제 일부는 나랑 취미도 같아, 말도 잘 통해, 이런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불륜 관계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와인 모임을 예로 들면은 같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뭐 시음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우리 집에 뭐 와인 좋은 거 있는데 뭐 같이 먹을래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녀가 이제 둘이만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와인도 마시고 뭐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불륜 관계까지 발전이 되는 거고, 이제 뭐 거기까지 가면은 뭐 꼭 와인만 마시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그 동호회 불륜의 특징은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혼자인 이제 30대에서 50대가 골프, 뭐 와인,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산악회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가정에서 어느 정도 좀 배우자와 뭐 불화가 있거나, 뭐 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답답하게 여겼기 때문에 동호회에 나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동호회에 나와서 나랑 이제 취미도 맞고 이제 이런 이성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음도 되게 편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불륜 관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불륜 커플이 생기는 가장 쉬운 장소 세 번째는 어디인가요? 불륜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장소, 이제 세 번째는 동창회입니다. 동창회, 동문회, 뭐 동창회 결혼식장, 뭐 동문 체육대회, 뭐 등등 다 같은 이제 맥락이죠. 이 동창이라는 거는 어때요? 이제 되게 편하지 않나요? 이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뭐 초중고 대학교 동창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한 관계니까 뭐 서로 뭐 할 말 못 할 말 다 막 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성적인 농담도 할 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불륜 관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동창 간 불륜의 특징은요, 진한 불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동호회 불륜, 온라인 불륜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관계들이 많아요. 그 반면에 동창 간의 불륜은 지속 기간도 좀 오래되고 교제 정도도 좀 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50대 가정주부분을 변호를 해가지고 남편과 동창 사이의 불륜이었거든요. 여자 동창이요. 처음에 이제 이 가정주부분은 남편과 그 상간녀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상간녀 소송을 의뢰를 하셨던 건데, 상간녀 소송을 들어갔는데 끊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상간녀의 입장에 서가지고 사실 확인서도 써줘가지고 소송에서 이것도 제출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이 가정주부분도 견디지를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혼 소송까지 같이 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나중에 이제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을 모두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확실히 응징을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의뢰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둘이 그 뒤로도 계속 사귀었다고 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부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동창 간의 불륜은 그 관계가 굉장히 좀 깊어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런 장소들에서 누구나 다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소들에 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불륜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지나치게 뭐 컴퓨터와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 너무 과도한 시간을 뭐 동호회 활동, 뭐 동창회 활동에 쓴다라면 거기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배우자의 행동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정말 불륜의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당연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제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